네, 서명한의원 원장 하봉수입니다. 저는 사상 체질에 관심이 많아서 사상 체질 중심의 의료를 한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사상 체질을 통해서 여러 질환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비만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사상 체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상 체질 의학은 조선 후기에 이재마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체질 의학입니다.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생리, 병리, 그 다음에 치료법, 그 다음에 생활의 어떤 법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정리해 두신 체질 의학입니다. 맞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살이 찌는 원인이 서로 좀 다르고 그리고 치료법도 역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만을 한의학에서는 체질적인 대사장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체질에 따라서 체질별로 잘 섭취할 수 있고 잘 이용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음식이 체질별로 서로 상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하지 못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섭취된 음식물이 잘 대사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고 에너지화 시킬 수 없으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제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태음인이 비만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태음인은 우리가 먹는 쌀, 맵쌀이 먹고 나면은 잘 대사되지 않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밥을 먹고 나면은 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당이 간으로 빨리 흡수되는데 정작 이 흡수된 당을 사용하는 것들은 잘 되지 않는 체질이 태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밥 위주로 먹는 이 식단은 태음인한테는 굉장히 대사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태양인이나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 맵쌀로 된 쌀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에너지화 시키고 대사를 잘 해서 배설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이나 소음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렇게 쌀밥을 먹는 문화에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살이 잘 안 찌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식단으로 되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제 당으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간에 흡수돼서 결국에는 세포 단계에 넘어가 가지고 세포가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APT로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화 시키고 소모시키고 대사시키고 이제 부산물을 내보내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체질별로 음식이 다 상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쌀밥을 먹으면 그거를 굉장히 잘 흡수하고 대사 처리하고 에너지화 시키고 배설하는 데 반해서, 누구는 쌀이 아니고 무슨 조나 수수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흡수하고 이제 잘 대사시켜서 잘 에너지화 시키고 잘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체질에 맞는 것을 먹은 것과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을 먹은 것의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담음, 그 다음에 습열, 어혈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개념화 시켜서 비만을 설명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 담음이란 얘기 자체가 우리가 대사되지 못하는 어떤 노폐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쌓인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물질로 바뀌어서 그게 내 몸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거를 이제 다 토탈해 가지고 담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습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얼마만큼 수분의 습성이 많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몸을 무겁게 하는지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사되지 못하는 산물이 쌓여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거를 모두 토탈해서 담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담음이라는 표현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면역에 관계되는 개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의 비만의 개념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비만의 개념이 지금 중요하게 되는 게 살만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이 찌면서 몸에 이상 반응 같은 거,
만성 염증 같은 거 나타나고 이게 결국 성인병의 원인하고 밀접하게 연관되고 암으로 가는 원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음이라는 게 몸 안에 쌓이면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면역계 질환을 같이 일으킵니다. 보면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만이라는 그 용어하고 한방에서 제일 어떤 병리적인 거를 설명하기에 제일 용이한 단어가 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허라는 거는 이제 기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보면은 이제 우리 물질적인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물질적이지 않고 이제 우리 에너지화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이걸 분리해서 그 한의학에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활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렇게 그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기운적인 게 아니고 이제 음적인 거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음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운에 관계되는 것들이 우리 아무래도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기허하게 되면은 습담이나 담음이 잘 생긴다는 그런 그 이제 한방 이론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잘 활동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살이 잘 안 찌는 거하고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활동을 하지 않고 먹은 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우리 몸 무거워지니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일단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은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이 현대인들은 사실 그 생활에 불규칙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는 원인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늦게까지 생활을 하는 문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먹는 문화가 많이 생겼죠. 이게 우리가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 하나의 원인이 됐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활동을 적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식욕이 증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럼 이 많이 먹은 대사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제 이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소화기에 무리를 주겠죠. 일정 부분 소화기에 무리를 주고, 그리고 이게 흡수가 다 돼도 문제입니다. 흡수가 다 되고 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상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들어온 이 산물들을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걸러내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되지 못하는 노폐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용되지 못하는 노폐물들을 우리 몸에 그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건 독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이 몸에 있는 독소를 가만두지 않고 몸은 그 독소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면 독소를 그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물을 계속 가둡니다. 부종이 생기죠. 우리가 밤에 뭐 먹고 나면 다음날 뚱 붓는 이유가 이제 소화관을 통해서 우리 먹은 음식물들을 이제 대사되지 못하고 남겨두니까 그거를 이제 일부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채워가지고 이제 농도를 낮추고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채우니까 이제 그렇게 부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폐물들이 이제 독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폐물들을 지방으로 코팅해가지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지방으로 코팅하게 되면 이 노폐물들이 더 이상 작용을 못하고 차단된 상태로 우리 몸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으로 코팅해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하니까 지방이 이제 쌓이는 부위가 우리 뭐 제일 쉽게 복부, 이제 간, 뭐 이제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다른 몸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먹고 붓고 이제 뭐 대사가 안 되는 상태로 지방은 늘어나고 노폐물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이제 체중이 계속 늘고, 체중이 늘고 소화가 제일 안 되는 상태니까 우리가 활력도 떨어지죠.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대사적인 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운은 빠지고 피곤한 상태로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지방이 계속 쌓이고 염증 같은 것들이 만성 염증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인병으로 이제 이어지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